안녕하세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죠? 여기는 뉴욕 아웃도어 아들과 아버지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날씨가 화창하다는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안전등산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챙기셨나요? 카튼이 아닌 옷으로 두세 겹 입었나요? 휴대폰과 엑스트라 배터리, 지도, 충분한 물과 점심, 캔디나 과일이나 에너지바, 트레이를 익히고 산에 깃든 스토리도 챙겼나요? 이 지도는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적지까지의 GPS 지도입니다. 이곳은 지도의 아래쪽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80마일 정도 됩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 건너서 북쪽으로 운전하시면 대충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뉴욕시나 뉴저지에서 올라오시려면 팰리사이드 파크웨이 노스 15번 출구일로 그로브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계속 직진하다가 스토니 포인트에서 루트 201을 만나면 좌회전하고 계속 직진합니다. 10분 정도 올라가면 팀톤, 존스 포인트 등산길 입구 파킹장이 좌측에 보입니다. 우리는 뉴시티에서 북쪽으로 운전하여 스토르하버 타운의 웬디에서 아침으로 든든하게 요기를 하였습니다. 샌드위치가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아침을 잘 먹고 등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하면서 오늘의 등산 코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조건 오르내리며 등산만 하는데 의미를 두는데 미국 사람들과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의 이름과 역사와 유적지와 의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골고루 구경하며 다닙니다. 허드슨강을 따라서 운전하며 가다 보면 허드슨강 건너 멀리 메트로 노스 패신저 트레인이 소리내며 달리고 갖가지 이쪽에는 크세스 후레인트 트레인이 씩씩하게 다리는 멋진 모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게시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 칼럼의 던더버그 나선형 철도는 존스 포인트 자전거 길은 네덜란드어로 천둥산을 의미하는 던더버그 기슭에서 시작됩니다. 이 산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중요한 곳이었으며 한때 토마스 에디슨이 소유했던 광산을 포함하여 철 광산이 있던 곳입니다. 1800년대 후반의 던더버그는 나선형 철도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건설되었다면 나선형 철도는 9마일 길이였을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경로는 터널을 통과하고 돌담을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시속 50마일 가까이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정상까지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은 꼭대기에 계획되었던 호텔에 접근하면서 허드슨 강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존스 트레일을 하이킹하는 사람들은 돌터널과 벽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건설된 철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럼에 있었던 허드슨강 예비함대란 이 게시판 바로 남쪽에는 때때로 모스볼 플리트, 즉 조맥선단이라고 불리는 허드슨 강 예비 함대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1946년에서 1971년 사이에 약 200척의 배가 강에 떠 있었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 선박들은 300만 파운드의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저장 용도로 개조되었습니다. 1971년까지 함대는 구식이 되어 폐기되거나 다른 장소로 판매되었습니다.
게시판의 셋째 칼럼에 있었던 뉴욕주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허드슨 강은 315마일 길이의 허드슨 강은 에디론덱 산맥의 클라우드 티어 호수에서 대서양까지 흐릅니다. 허드슨 강의 남쪽 193마일은 강어귀입니다. 즉, 조수의 영향을 받고 무리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곤킨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허드슨 강을 무에커너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두 방향으로 흐르는 강 또는 결코 멈추지 않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지명은 유럽인이 점령하기 전에 이곳에 살았던 네네이프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지명 중 일부에는 맨하탄, 헤이버스트로, 나이악, 몬톡, 나누엣과 팝킵시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은 벽돌 제조, 채석 및 얼음 채취를 지원하는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허드슨 강은 국가 지정 유산강이자 국립역사공원이며 줄무늬 농어, 청어, 멸종 위기에 처한 철갑상어, 쉐드, 미국 뱀장어, 메기와 같은 많은 어종과 새, 개, 그리고 때때로 고래와 돌고래 종의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북상하면서 파킹장 가까이 오면 우측 허드슨 강 멀리에는 인디 안핵발전소가 보이고 강이편에는 배의 앵커 기념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트 202 또는 9W라고 불리는 길을 따라 북상하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파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킹하세요. 정확한 위치는 유튜브 아래 정보란에 있습니다. 만일 이 표시판을 보시고도 직진하면 막다른 길로 막혀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파킹장이 도착하면 등산로 입구의 게시판에 이와 같은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는 두 스마일리의 궤적처럼 오늘 등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R로 표시되어 있는 화이트 바팅의 레드 마커를 따라서 3분의 2 정도를 걸어서 던더버그 능선과 라마포 능선을 넘어서 만나는 여기 지도에는 B로 표시된 블루 마커를 따라서 걷는 코넬마인 트레일을 등산하게 됩니다.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등산로를 단면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부자 스마일리가 걸어가네요. 그림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가파른 경사를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걸어야 하는 비교적 평탄한 정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업스 앤 다운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하산하는 포인트의 블루마커를 만나는데 그때부터는 아래로 걸어야 하는 경사도 비교적 큰 편입니다. 내려올 때는 나뭇잎을 밟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며 어떤 경우에는 발을 옆으로 밟으면서 하산합니다. 이 등산은 약간 어려운 코스로 불립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게시판에 이와 같은 전경과 역사와 사적물들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에는 던더버그 산을 돌아 달렸던 기차길에 관한 설명, 중간에는 독립전쟁 중 허드슨 강이 주둔했던 전투함의 이야기, 오른쪽 칼럼 하단에는 허드슨 강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등산하는 장면에서 가능하면 우리 AI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바로 왼쪽의 뒤쪽에 이와 같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고 3분 정도 걸었더니 마커가 보이지 않아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좋은 정보죠. 등산 초기에 이렇게 괜한 고생을 했지요. 게시판 뒤쪽으로 걸어가지 마세요. 게시판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이와 같은 사인이 있더라고요. 즉, 이리로 200피트 가면 레드 트레일과 블루 트레일이 나온다는 설명이죠.
200피트 가니까 정말 사인이 나오고 지도도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산정상 근처에서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준비해 갔는데 이와 같이 불 쓰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 음료수 3분의 1을 버렸어요. 짐을 가볍게 하려고요. 드디어 등산이 시작되었어요. 시원하게 탁 트인 허드슨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도 멋집니다. 여기저기서 씩씩한 기차 소리가 서로 경주하듯 들려오지요.
잘 보이네요. 이렇게.